안녕하십니까 타는중학교 여러분. 온라인 수학 시간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과서 51쪽에 중단원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부등식 부분의 교과서를 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즉 이 강의를 듣게 되는 월요일부터는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4번 수학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교과서하고 한장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공지된 바와 같이 교과서는 문제를 교과서에 풀고 한장 수학 문제는 공책을 준비해서 날짜를 적은 후 한쪽에 한장 수학의 분량을 문제 적고 풀이를 해서 등교 계약 시 가져오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부등식 부분을 펴보세요. 교과서 54쪽 보면 부등식의 뜻과 성질이 있습니다. 자, 부등식과 그 해는 무엇일까요? 한장 수학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본 바에 의하듯이 방정식과 달리 부등식은 부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입니다. 미지수 x가 범위가 있어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부등호의 왼쪽을 좌변, 부등호의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푸는 겁니다. 식이 하나가 있으면 1차 부등식이 되겠죠. x 하나가 있어서 1차 부등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과서 56쪽을 넘어서서 58쪽 1차 부등식의 풀이, 요걸 넘어서 1차 부등식의 풀이까지는 여러분이 집에서 풀어 오시고 연립방정식 부분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볼 것입니다. 자, 교과서 부분이 좀 양이 많나요? 다음 일주일을 두고 하루에 하나씩 차근차근히 풀어오기 바랍니다. 교과서하고 같이 진도를 같이 하고 있는 한장 수학을 생각한다면 날짜를 적고 한장 수학에 있는 문제와 풀이를 다 적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교과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주일에 4번 들었으니까 하루에 한쪽씩은 반드시 풀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 교재를 한장 수학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한장 수학 문제를 공책에 최소한 한쪽에 날짜를 적고 한장 수학 문제를 풀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공지한 바와 같이 공책을 준비해서 가져와야 되겠고요. 따라서 교과서 문제는 지금 1단원 시계계산과 2단원 방정식 부분까지 2단원이 끝났으므로 선생님하고 함께한 교과서 부분의 문제 2단원이 풀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과서 문제가 다 안 풀려 있으면 등교 계약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함께 할 것이지만 최소한 교과서 중에서는 중단원 그리고 한장 수학 문제는 공책에 날짜를 적고 한장 수학 문제가 뭐였는지 문제를 적고 또 어렵다면 한 번 더 듣는 한이 있더라도 꼭 문제를 적어서 풀이가 어려우면 선생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쉽지 않으니까 일단 문제를 적고 그리고 풀기 위해서 담임쌤께 연락하면 선생님하고 연락이 닿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메일을 공지했지요. yubjung@korea.kr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월요일부터는 기초 수학에 대한 테스트가 있는 날이라서 강의를 좀 짧게 찍게 되어 있지만 선생님하고 간단히 연립 1차 방정식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5쪽입니다. 배우는 수학 중에서 미지수 xy를 활용해서 연립 1차 방정식 2개로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75쪽 1번입니다. 잘 보이나요? 75쪽 1번입니다. 배우고 익히는 수학. 자, 문제 읽어봅시다.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두 자리 자연수는 처음 수보다 27이 작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숫자는 뭘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상황을 접하면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고 구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것을 x, 또 하나 더 모르는 게 있고 구하고 싶다. 이럴 때 y, 이렇게 순서대로 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인 두 자리 자연수를 어떻게 표현해 보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각자리의 숫자의 합이 9라고 했으니까 이 두 자연수는 각자리의 숫자의 합이 그랬으니까 x랑 y를 더해서 9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식을 구하고 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두 자리 자연수는 그랬어요. 10의 자리의 숫자와 그러니까 이 y가 1의 자리에 있었지만 10의 자리에 가 있는 바람에 이 숫자는 10y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의 자리에 있었던 x가 1의 자리에 가면 x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첫 번째 식에서는 각자리의 숫자의 합이 이랬으니까 x랑 y를 더해서 9인 것이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x랑 y를 바꿔서 y랑 x 대 y가 10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10y 그리고 1의 자리에 있는 x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죠? 그 후 처음 수보다 27이 작다 그랬으니까 처음 숫자는 x가 의미하는 바가 10의 자리에 있으니까 10x 그리고 1의 자리에 있는 y 이 처음 숫자보다 27이 작답니다. 그래서 27이 작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은 이게 등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이 두 개가 있어서 연립 방정식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식이죠.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풀어보기 위해서 한번 식을 정리해 봅시다. 그럼 1번 식에서는 x 더하기 y는 9 하고 나오고 2번 식에서는 좌변이 10y 플러스 x 우변은 10x 플러스 y 마이너스 27 그러면 좌변에 이번 식에서 다 x로 보내면 x가 있고 우변에서 2항이 됐고 우변에 있던 y 좌변에서 2항에서 10y 그리고 마이너스 27 다시 한번 동류항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9x 우변의 동류항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27 그러면 x 앞에 있는 개수인 마이너스 9로 양변을 나누어주면 x는 y 플러스 3 이렇게 식을 얻어내고 이 얻은 식을 2번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 이 2번 다시를 1번 식에 대입해 봅시다. 그래서 이 2번 다시를 1번에 대입해 봅시다. 대입을 하면은 x 대신에 y 플러스 3을 쓸 수 있으니까 x에다가 y 플러스 3을 대입을 하고 또 y가 있고 9가 있는 거죠. 동류항 계산해서 2y 3이 2항에서 마이너스 3 y가 3이 되는 겁니다. y 3 나온 것을 어디다 넣어야 x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2번 다시에 y에다 3을 대입하면 x는 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x는 6, y는 3이니까 처음에 두 자리 자연수는 63 정답에 네모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했나요? 잘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읽어보세요. 자, 2번 문제. 다음은 옛 수학책인 구장산술에 실린 문제입니다. 우리 예전에 선조들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늘날 2020년 이렇게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 한 100년 또 100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자, 구장산술에 실린 문제입니다. 소 5마리와 양 2마리의 열량. 소를 5마리 샀고 양을 2마리 샀어요. 열양. 그러니까 뭐 10,000원, 뭐 10만원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열양. 그다음에 소 2마리와 양 5마리의 8양. 그러면 이때 소 1마리랑 양 1마리가 각각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일단 소 5마리, 소를 미지수를 뭐라고 둬야 되겠죠.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그래서 소 1마리의 값을 x 뭐 양이든 원이든 달러든 이렇게 해서 양이라고 단위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양 1마리를 y 뭐
양이라고 할지, 응? 뭐 단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될지 N이 될지, 그죠?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소를 5마리를 사고 양을 2마리 샀더니 멸량입니다. 응? 그렇게 해서 식을 하나 얻어내고, 두 번째는 소가 2마리 샀습니다. 소를 2마리 샀고 양을 5마리 샀더니 8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얻어내고, 내가 궁금한 XY가 2개이기 때문에 식도 2개가 필요합니다. 연립 방정식 문제입니다. 1번, 2번이라고 쓰고,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좀 전에 1번 문제에서 2번식을 변형해서 가감법 썼는데, 지금 이 2번 문제에서도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x 앞에 개수가 5하고 2, y 앞에 개수가 2하고 5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x를 개수를 맞춰주든지 y 개수를 맞춰주든지 해서 가감법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방법을 달리 했다면 교과서에 풀어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식에다가 2를 곱하고 2번식에다가 5를 곱해서 서로가 갖고 있는 것을 공통으로 10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1번식에 2를 곱해서 10x 플러스 4y는 10에다 2 곱하니까 20. 2번식에다 5를 곱해서 10x 플러스 25y는 5를 곱했으니까 20.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풉시다. 여러분 등교하기 전에 실용도 지금 점검 중입니다. 그러면 변변히 빼봅시다. 10x는 소거되고 마이너스 21y. 우변에 40에서 20 되니까 20. 그래서 y는 21분의 20이 되는 겁니다. 그럼 y가 21분의 20 나왔고 x는 어떻게 풉니까? 이것을 어디다 대입해야죠. 그러면 어디다 대입하면 좋겠어요? 1번이나 2번에 둘 다 대입해도 같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1번에 대입을 해본다면 5x 플러스 2 y 대신에 21분의 20을 넣었고 10이니까 5x 플러스 21분의 40 10 분수가 나와서 좀 이상하지만 예를 들어 뭐 화폐 단위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 봅시다. 이항해서 21로 통분하면은 210이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210에서 40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 x는 5로 나누어주면 5, 3, 15 20, 5, 4, 20 이렇게 해서 21분의 34 y는 21분의 2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숫자상으로 그렇고 아마 계산을 하기가 딱 안 떨어지니까 이분도 사실 때 한 마리 값은 뭐 몇 양, 몇 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위가 10원이 10개 모여서 100원, 100원 10개 1000원 이러듯이 옛날 화폐 단위도 양 밑에 있어서 x가 소 한 마리가 몇 양이냐 이랬는데 이때 21분의 34 y는 21분의 20 좀 낯설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수학은 일단 정확하게 뭐 몇 양인지 당시 화폐 단위로 소 한 마리의 값과 양 한 마리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방정식 2개를 연립해서 내가 모르는 x, y 2개를 풀어봤습니다.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부등호도 좀 풀어보고 이제 한장수학에서 이제 연립방정식, 부등식이 끝나지 않습니까? 교과서로 한 번 더 마무리 잘 해오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교과서에 중단원 정도 최소한 풀어야 됩니다. 교과서 문제 풀어오고 다음 공책에 한장수학 문제를 써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모르는 게 있을 때 다시 풀 수 있잖아요. 한장수학 문제를 꼭 써오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